안녕하세요. 마인드보이스입니다. 마흔에 깨달은 인생의 후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나는 이제 마흔이 지나고 있다. 이런 내가 왜 예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다.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내가 마주할 예순을 미리 경험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만으로 무언가를 완성할 수는 없다. 경험이 필요하다. 예순의 시기를 아직 겪어보지 않았다면 이 책을 통해 그 경험을 나눠주고 싶다. 내가 겪은 예순, 그들의 삶, 성장, 고난, 소망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대부분의 책은 성공자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글을 이끌어간다. 하지만 나는 실패와 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마흔을 지나면 내가 겪은 고난과 역경, 예순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그들이 지나온 세월과 애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말이다. 예순이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조언도 있겠지만 예순이 겪는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도 담길 것이다. 예순과 마흔은 부모와 자식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친구이자 동료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말하고 싶다. 예순과 마흔은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소통할 수 있다고. 마흔의 길목에서 만난 예순은 마흔이 예순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으 궁금합니다. 지나온 마흔 때는 예순에는 뭔가 큰 뜻을 이루고 완성된 삶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순이 되어도 눈앞에는 처음 배워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저해야 할 일도 두려워해야 할 일도. 그러면서 마흔에 내가 했던 그 고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은 배움에 대해 여유로움이 조금 더 생겼다는 것. 하고 싶은 일에 욕심이나 열정보다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가르침이 고맙고 선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삶의 지혜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예순이 마흔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해봅니다. 불안해하는 마흔에게 예순이 하는 말. 오늘도 다시 일어서기를. 저는 요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달래며 그리고 몸도 잘 달래며 뜨뜻미지근하게 내 마음과 협조하며 살고 있답니다. 많이 울컥해지면 술 한 잔 하지만요. 몸이 피곤하면 쉬기도 하면서요. 때론 멍 때리기도 잘 하고요. 이렇게 텅 비어놓으니 때론 의욕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느새 기분도 몸도 회복되어 다시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린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주저앉음을 했을 거예요. 주저앉았지만 그대로 앉아있지 않고 다시 일어났으니 지금까지 온 것 같고, 맞아요. 목적지가 앞에 보인다면 더 빨리 힘내서 뛸 거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기를 쓰고 달려갈 테니까요.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천천히 걸어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는 걸음걸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은 우리 자신이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었던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성공의 깃발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고 좌절한 상태로 일어서기 힘든 상태일 수도 있는데 다시 일어서는 건 우리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3번의 수술로 인해 벌써 죽었을 몸이 다시 태어났기에 감사하고 늘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후회되지 않을 만큼 사랑을 나누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지요.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마흔에 접어들면서 나는 많은 방법론과 가르침에 직면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말들이 나를 흔들었다.
같은 방법을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방법을 같은 길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한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삶의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 이라는 깨달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졌다. 누구의 삶도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사람의 단면일 뿐이다. 지금을 보고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어리석다. 고전이 좋은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전의 해석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이 고전의 매력이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도 고전 같아야 한다. 단 하나의 길이 아니라 각자가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나의 방법을 일반화하지 않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한다. 마흔의 길목에선 나는 깨닫는다. 삶은 수동태와 능동태처럼 단순히 나눌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와 나를 따라 이렇게 하세요. 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나 실패로 판단하기에는 예순에도 이르다. 예순의 나이에도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이다.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흔의 길목에서 만난 이 깨달음이 예순을 향해 가는 나를 한층 성숙하게 만든다. 놓친 시간, 그러나 늦지 않은 시작.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에 빠진다. 나도 그랬다. 책을 더 빨리 읽기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블로그를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20대와 30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에 하자 라는 핑계로 미뤘던 일들이 쌓였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렇게 놓친 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나에게 묻는다.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며 과거에 머무르려 할 때 후회는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행동을 멈추게 만든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바랐지만 현실의 무게와 지나간 선택의 결과가 나를 올가매는 것만 같다. 후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동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후회의 감정은 자주 놓쳐버렸다는 무력감을 동반한다. 그것은 마치 문을 닫아 걸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불안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예순의 삶은 나에게 다른 시선을 제시한다. 예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대신 후회의 감정과 함께 살아가며 그것을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웠다. 예수는 알고 있었다. 후회 속에서 머무르는 것은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일 뿐이다. 후회를 넘어서는 길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수의 삶을 보며 나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그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예수의 경험에서 용기를 얻는다. 예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며 놓친 시간에 대한 후회마저도 삶의 중요한 재료로 삼았다. 지나간 시간을 탓하는 대신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후회를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은 한 걸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부여한 의미 속에서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싸움이다. 예수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용기를 준다.
과거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곱씹는 것은 스스로를 멈추게 하지만 후회를 넘어 행동으로 옮기면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마흔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전히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후회 속에서 배우고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후회는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예수의 이야기는 내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한 걸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나는 내가 했던 후회를 내 길을 다시 설계하는 도구로 삼으려 한다. 후회는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준다.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갈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결코 늦지 않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바라본 40살은 큰 산과도 같았다. 아버지의 존재로 각인된 내 나이 10살 무렵 기억하던 마흔은 그랬다. 그래서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무엇보다 독립하고 싶었다. 20살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도 독립이었다. 서른이 넘어 다시 어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외형적인 성장 외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30대가 되어도 10대 때의 감정이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 응가가 마려워 참지 못하는 5살 아들이 있다. 반찬 투정을 부리며 밥을 거부하는 9살 아이도 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시 어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응가가 마려워도 참아야 하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현실에 맞춰 먹어야 한다. 그것이 어른이다.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는 그냥 놔두면 된다. 지켜보다 보면 결국 밥을 먹게 될 것을 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지켜보는 것이 어른이다. 그래서 어른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인내심일 것이다. 어른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방법에 맞춰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얻게 되는 대가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유연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키가 자라는 만큼 마음의 크기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지나고 나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있을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계기판은 210km까지 있지만 60km로 밖에 달릴 수 없는 것. 영화 Love Me If You Dare 에서 나온 문장이다. 이 문장을 한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의미일까? 속도에 맞춰 달려야 한다는 뜻일까? 속도를 조절하며 가야 한다는 뜻일까? 둘 다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가능성과 능력이 충분해 보이지만 현실의 한계와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내 해석이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책임과 의무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다 펼치기 어려운 순간이 많아진다. 꿈과 이상은 크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워져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욕망이나 꿈을 조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시간을 믿는 과정이다. 때로는 삶이 210km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 허락된 속도는 60km일 뿐이다. 그 속도에 맞춰 스스로를 다독이고
현재를 견디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 어른이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그 책임을 감내하며 인내와 유연함을 배워가는 존재다. 관계를 통해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결국은 나를 치유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분들의 성장은 내 성장의 이유가 되었고 나의 노력이 그분들에게 기쁨이 될 때 내 삶의 깊이는 더욱 풍성해졌다. 이 관계가 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또 다른 꿈을 꾸게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꺼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삶이란 결국 서로에게 남긴 따뜻한 흔적이 아닐까? 언젠가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미소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이 책을 읽은 당신에게도 따뜻한 마음과 예승과의 대화가 가슴속 깊이 오래 남기를 바란다.